이해체 강의 한번 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시면요. 앞에 있는 말 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고 여러분들 일단 상계라고 하는 말 기억하시고 상계. 그 다음에 권리 남용에 해당하고 근데 상계 남용 딱 보니까 떠오르는 이야기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물청 등 일반적 경우에는 권리 남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주관적 요건도 필요한데 예외인 판례 두 가지가 있었다. 상계권 남용의 경우는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았다까지 일단 암기해 주시고 옳은 지문 처리하신 다음에 채권 총론 파트에 가서 제가 이 판례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 텐데 암기사항이니까 상계권 남용 요건 필요 없다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이번에 보시면요. 회사 A가 해고했던 근로자 B에게 지급할 퇴직금 등을 청산해가지고 공탁까지 했죠. 그런데 일하시는 근로자께서 공탁에 대해서 조건 없이 수락하고 돈을 받고 난 뒤에 수령까지 했다. 선행행위 확인하시고 그 뒤에 또 8개월 지나가지고 해고 무효다라고 하는 후행행위를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따라서 신의칙, 금반원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으니까 2번 지문도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3번 지문 가시면요. 갑이 을한테 권리 행사했을 때 갑이 얻을 이익보다 상대방 을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것만 가지고는 남용으로 볼 수 없다니까 3번 지문 틀린 지문. 4번 지문 갑의 소유권에 기한 물청 행사가 그러니까 민법 제213이나 혹은 민법 제214조에 근거한 소물청 행사가 남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와 전혀 별개의 권리, 항상 실체법상 4개의 권리는 각각 개별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소물청 행사가 남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갑은 토지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는 을을 상대해 가지고 민법 제741이나 민법 제750은 나머지 요건만 구비하면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4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지문 보시면 갑이 을한테 민법 제741조 권리가 있는데 장기간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알겠죠? 실효의 원칙에 근거한 소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5번 지문 옳은 지문이고 그 밖의 요건이 더 필요하다, 더 이상 행사하지 않겠구나라고 상대방이 믿었고 그 믿음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까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는 볼 수가 없으니까 5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지문입니다. 갑이 이미 발생했던 해제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고요. 오히려 매매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을한테 잔존 채무에 대해서 이행 채고를 하니까 상대방 을 같은 경우는 갑이 더 이상 해제권 행사하지 않겠네 라고 신뢰까지 했고 그 신뢰의 정당한 사유까지도 인정되는데 갑자기 새삼스럽게 해제권을 행사했을 경우에는 실효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6번 지문도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7번 지문이죠. 종전 땅 주인 갑 기억하시고 새로운 소유자 을 기억하시고 해서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했던 을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을이 어떤 권리를 행사할 때 갑이 오랜 기간 동안 권리를 안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7번 지문도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강행법규에 위반된 계약을 한 회사가 먼저 그렇게 해줄게요 라고 계약했다. 그 뒤에 또 그 회사가 근데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기 때문에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 약정의 무효를 스스로 주장하는 것을 만약에 신의칙에 근거해가지고 제한을 가해버리면 저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8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9번 지문입니다. 원고가 법원 등에 대해서 기망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내용의 학정 판결에 대해서 취득해가지고 집행까지 했다. 그러면 재심의 소등을 통해서 그 학정 판결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 을이 다시 또 갑을 상대해가지고 갑이 집행을 통해서 취득했던 거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 모순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한번 끊고 불법 행위에 근거한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기판력과 무관하게 이렇게 불법적 행위를 했던 갑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제 7호 공조에 근거한 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건 못하고 뒤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사하지 못한다가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신 다음에 민법 시험 문제를 이제 출제할 때 틀린 지문 만들 때 스킬 중에 한 개가 이거예요. 이거는 못하고 할 수 있는데 두 개를 묶어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내면 틀린 지문이니까 스킬까지도 함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지문입니다. 민법상 각종 능력, 권리 능력이나 행위 능력 전부 다 임의가 아니고 강행 규정이었죠. 따라서 배제하는 합의 처음부터 무효다까지 기억하시고 10번 지문 틀린 지문이고 11번 지문이죠. 권리 능력을 취득하거나 없어지는 득실은 출생 사실, 사망 사실에 의하는 거지 그 신고라고 하는 것은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고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니까 11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12번 또 하나의 스킬입니다. 민법은 762조에서 불상유, 불법행위, 상속의 상, 그리고 유중의 융, 불상유 세 가지의 경우에는 태아한테 개별적인 능력을 인정함으로써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생전 증여에 딱 체크하시고 증여는 계약이지 태아 측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지 따라서 증여의 경우에는요. 위 조문이 유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12번 지문 틀린 지문 따라서 증여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다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13번 지문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태아 지위 해가지고 부가 교통사고로서 상해를 입을 당시에 아직까지 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을 했네요. 그 뒤에 출생을 했을 경우라면 어떤 견해에 의하든 항상 문제 풀 때 다툼이 있었을 때 별도의 학설 이름이 없으면 판례에 의하거든요. 판례에 의했을 때에도 그 뒤에 출생을 하면 언제로? 사건 발생 시로 소급해가지고 출생하면 사건 발생 시로 소급해가지고 권리 능력의 취득이 인정이 되죠. 따라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배상을 교통사고의 가해자한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13번 지문은 틀린 지문. 14번 지문입니다. A가 산모에 대해서 교통사고를 가했다. 교통사고 충격에 의해서 태아가 일단 조산, 출생하고 그 뒤에 아기가 사망을 했죠. 그럼 출생했을 때 일단 태아가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채권을 취득한다까지 꼭 기억하신 다음에 따라서 죽은 아이 같은 경우는 생명침해에 근거한 청구권이 인정되죠. 인정되고 그 뒤에 A가 죽게 되면 이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들한테 이루어지게 된다까지 떠올려 주신 다음에 조상과 사산에 대해서 꼭 구분하자. 그래서 15번 지문 가시면요. 불법행위에 근거해가지고 태아가 사산됐을 경우다. 즉 모체에서 살아서 출생 자체를 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견해에 의하든 관계없이 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배상 청구권 취득 못하죠. 그럼 권리 발생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이라고 하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따라서 부 같은 경우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상속받아도 행사할 수 있다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지문 가시면요. 태아의 갑의 아버지 을이 운전자 병가실에 의해서 사망을 했는데 똑같죠. 태아갑이 사산했을 경우에는 어떤 견해에 의하든 간에 이설에 의하든 일설에 의하든 부정되고 부정된다기 때문에 16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지문 가시겠습니다. 갑이 그 자을과 함께 공항에서 탑승했는데 고장으로서 추락해서 사망을 했다. 사망 자체는 확실하니까 실종 선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갑과 을 중에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에 대해서 별도의 학증이 없다. 분명치 않다. 즉 사망 순서가 문제에서 보니까 불분명하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민법 공부했으니까 민법제 30조에 있는 이른바 동시사망의 추정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 가지고 대입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동시사망의 추정이다.
그러면 갑과 을이 동시에 사망했을 때에는 갑이 사망했을 때도 을도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상호 간에는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본서 문장 떠올려주면 되겠죠. 따라서 갑 소유의 X 토지는 을한테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1번 지문 틀린 지문. 2번 지문, 만약 을에게 자병이 있는 경우다. 한번 끊으시고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을 밑에 병이나 혹은 병이 이제 을 남편인 경우도 관계없습니다. 그랬을 때 병 같은 경우가 대습 상속을 받을 수 있느냐? 요까지 이상은 절대 물을 수가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해서 동시 사망으로서 추정받는 경우에도 심플하게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대습 상속 사유로 인정을 하고 있다. 인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을 같은 경우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가 없겠지만 을의 배우자 병이나 을의 자식이었던 병 같은 경우에는 대습 상속은 받을 수가 있다까지 떠올려 주신 다음에 2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OX 지문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기출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처음부터 문제를 구성할 때 그냥 책 보면 바로 풀리는 것들은 다 빼버리고요. 많은 분들께서 제가 기본 강의를 할 때 느꼈던 부분들 참 많이 어려워하시고 오해를 많이 하시구나 하는 것들만 제가 엄선해가지고 만들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쉬운데 뭐 더 풀까?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 강의 할 때는 매일 나가는 이 OX 지문까지만 퍼펙트하게 처리하시면 충분히 목적 달성 가능할 겁니다. 3회차 강의에서 인사드릴게요.